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원형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는 이제 점유율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차트 중에 하나죠.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만들어 주시고요. 삽입 탭에서 차트를 클릭하고 자, 원형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기본 원형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계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서 전세계 데이터만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파워포인트로 와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서 엑셀에서는 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식이 있는 경우는 숫자만, 결과물만 들어온다는 이제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 뜨면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 조정하시고 기존에 있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 전환 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니까 플러스 눌러주고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해주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는데 혹시라도 입력된 내용이 퍼센테이지가 아닐 때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시고 기타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이거 창은 닫고 한번 해볼게요. 작업창 닫고 다시 플러스 눌러주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누르시고 기타 옵션을 클릭을 해주면 그럼 이제 작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값이 미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백분율을 표시해 놨는데 백분율이 없는 경우는 여기 백분율을 체크하시면 백분율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상태로 만약 그 사람들한테 이 차트를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읽기 위해서 지금 71.52%가 안드로이드라는 걸 확인하고, 또 27.83%가 애플 iOS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숫자하고 이 범위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볼 때 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관련성이 높은 것들은 좀 가깝게 배치를 해야지 읽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범례를 있는 내용들을 각각의 이제 조각 안에다가 배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길 원하시면 오른쪽 작업창에서 항목 이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줄로 표시되어 있고 구분으로 쉼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구분 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기호가 지금 쉼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메뉴를 열어서 이제 줄바꿈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줄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읽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시선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고 레이블 위치는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iOS는 조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그냥 조각 안쪽에 배치가 되는데 기타는 워낙 작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바깥쪽에 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표시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시선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차트의 형태니까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범례는 이제 불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을 하고 서식 탭에서 높이하고 너비를 다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충 왼쪽에다가 이제 넣고 오른쪽에다 하나 더 그릴 거기 때문에 왼쪽에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테두리 선택하고 홈 탭에서 글꼴을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세밀하게 또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개별적으로 세 개를 다 똑같이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항상 선택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클릭하면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주시고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도 얘는 더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하시고 여기서 약간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지금 사실 뭐 아주 나쁘진 않은데 이 글꼴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있는 숫자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해주시고 이 홈 탭의 단락에 보면은 오른쪽에 추가 기능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줄 간격 메뉴를 여시고 여기서 배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간격을 좀 좁히고 싶은 거니까 1 미만의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0.8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80%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간격이 좀 좁혀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각의 색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색을 바꿀 때는 안드로이드 같으면 초록색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초록색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로고의 색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겠죠. 아마 그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인터넷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로고라 그래서 검색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클릭해주면 이미지가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죠. 물론 이제 이걸 쓸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확인한 다음에 저작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미지 복사를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와서 자, 지금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차트 안에 그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SC 키 누르거나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컨트롤 V키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놓고 자, 저는 이제 요 초록색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조각을 클릭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다시 조각을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이제 스포이드라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스포이드 기능은 2013 버전에서 파워포인트 2013 버전에서 추가된 기술이어서 그 밑에 있는 버전을 쓰는 분들은 쓸 수 없다는 거 좀 그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여기 초록색 내가 채취하고 싶은 부분을 콕 집어서 클릭을 해주면 그러면 그 색이 칠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같은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 다시 구글에서 애플 iOS 로고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들을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커먼스라고 써 있는 건 이제 위키미디어 커먼스가 대표적인 이제 무료 이제 이미지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걸 이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는 할 필요 그냥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미지 복사 파워포인트로 전환해서 역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컨트롤 V키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크기 조정하고 오른쪽에다 배치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iOS 뒤쪽에 있는 주황색 조각을 클릭을 해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은 그것만 선택을 할 수 있고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드 클릭하고 요 회색 로고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색이 칠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타도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겹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타를 클릭을 하고 다시 클릭하면 기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좀 밝은 흐린 색을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안드로이드는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 잘 띄는데 애플 iOS는 회색을 쓰다 보니까 색이 좀 잘 안 보이죠. 원래 회색이라는 색 자체가 눈에 잘 띄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들고 애플 iOS는 이제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보통 애플 iOS도 색을 좀 칠해주는 게 좋은데, 그럼 어떤 색을 칠하느냐? 보통 이제 초록색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우리가 PPT에 사용되는 색이 세 가지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 파랑색, 주황색, 이 세 가지 색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여기다가 애플 iOS에다가 주황색을 쓰면 또 이게 빨간 계통의 색은 또 강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번에 애플 iOS가 이제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안드로이드가 초록색이니까 애플 iOS는 이제 파란색으로, 좀 밝은 파란색을 한번 써볼까요?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다시 클릭해서 애플 iOS 조합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파란, 연한 파란을 표준색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고, 약간 색깔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예 밝게 하거나 좀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색을 선택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위아래로 데려가서 밝기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정해서 확인을 눌러서 이제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조각을 선택한 다음에 다른 채우기색을 선택해서 위아래로 이거를 이제 명도를 조정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좀 밝은 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두운 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해주셔서 하나 정하신 다음에 계속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깔을 선택하고 글자를 클릭하고, 안드로이드만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색깔은 흰색으로, 애플도 선택하고 글자를 흰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기타는 이제 검정색을 그대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 테두리, 이제 조각마다 테두리가 흰색 테두리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원하시면 조각을 클릭해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조각의 이제 테두리에 있는 색을 다른 색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께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그 기타가 작아서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 충분히 크다면 두께를 좀 두껍게 하면은 개체 간의 이제 그 조각 간의 구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두껍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값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얘를 이제 하나를 이제 복제를 해서 우리나라 이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테두리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맞추는 건 좀 이따가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바꿔야 되겠죠.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누르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클릭하고 컨트롤 V키, 수식이 있는 경우는 경고 메시지가 뜨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른 거하고 좀 맞춰서 미국이라고 해주시고요. 다른 요소들도 그대로 숫자가 바뀌어서 적용이 된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와서 모서리가 동식사를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출처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키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선 차트 2개하고 모서리가 동식상을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한 Shift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이제 중간 맞춤을 해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쪽에다가 이제 갖다 놔야 되겠죠. 안쪽으로 갖다 놓으면서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키가 되는 분들은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방향키가 안 되는 버전은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테두리를 드래그를 해주면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수평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수평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딱 중심에다가 만약 맞추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조정을 하시다가 중앙에다가 딱 맞추고 싶다 그렇게 원하시면 그룹핑이 되는 버전은 이제 두 개를 다 차트 두 개만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가 두 직사각형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딱 맞네요.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해놓고 다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개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하면은 딱 맞춰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룹 해제를 눌러서 그룹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전체 제목을 좀 달아야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기본 텍스트 상자를 만들고요. 컨트롤 글자를 입력하거나 미리 이제 글자가 있다면 이렇게 붙여넣기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가운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글꼴은 굵은 서체를 쓰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크기 적당히 조정하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좀 더 작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작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위치는 가운데 맞출 때는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가 두 직사각형 선택하고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해서 가운데 맞추시고 자, 위아래는 이제 글자 클릭하고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방향키나 컨트롤 방향키 이용해서 위쪽 방향키나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적당한 곳에 이제 배치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차트도 약간 더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두 개 다 선택하고 아래쪽 방향키 눌러서 좀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뭐가 더 남았을까? 아, 출처가 이제 있네요. 출처를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출처를 미리 준비한 출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형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차트 중에 하나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